여러분, 평소에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 하는 칫솔질. 그렇죠. 그런데 이 칫솔질의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들의 이지톡. 오늘 칫솔질에 대해 함께 알아볼 충치예방연구회 운영위원, 가천대학교 치의생활과 교수 한수진입니다.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아마 공부해라 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너 이 닦았니? 밥 먹었으면 이 닦아야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엄마들이 있다면 나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려서 들었을 때는 잔소리 같았는데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어요. 기본적인 칫솔질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면 다음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입안이 개운하지 않고 텁텁함을 느낄 거예요. 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잇몸에 변화가 생겨요. 잇몸이 붓고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죠. 이 상태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욱신욱신 시린 듯 아픈 듯 불편해지고 잇몸 안쪽에 뼈 조직까지 파괴가 되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한답니다. 잇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아기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치면이 불투명하게 하얀색으로 변해서 이상하다 싶다가 점점 검게 변하면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고름주머니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구강 관리를 잘해서 입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좋은 칫솔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마 마트에 가면 칫솔과 치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사야 될까 고민이 돼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제품마다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잇몸을 덜 아프게 하는 부드러운 칫솔이 좋고, 건강한데도 부드러운 칫솔을 쓰게 되면 이당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닦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칫솔을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답니다. 먼저 내 입안의 오염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예전에 치료받은 치아에 쉬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듯이 입속 상태도 다 다르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입속에 치면세균막이 더 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비열이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한 경우도 있어요. 또 잇몸이 건강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염증이 있어서 불편할 때도 있죠. 예전에 충치 때문에 쉬운 치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칫솔을 골라야 해요. 입안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칫솔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통증이 있다면 칫솔질 할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칫솔질 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닦지 않을 수는 없죠.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부위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입안 전체가 다 잇몸이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은 어느 특정 부위 또는 몇 군데만 불편하고 나머지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럴 때는 부드러운 칫솔과 일반 칫솔 두 개의 칫솔을 사용해요. 염증이 있고 불편한 부분은 부드러운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고요. 나머지 건강한 부분은 평소 사용하던 칫솔로 평소와 같이 닦고요. 건강한 잇몸 부분까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치면세균막 제거가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있던 부분은 좋아질 텐데 반대로 치면세균막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따라서 염증이 있는 부분만 따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두 개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면 불편한 잇몸을 닦을 수 있는 부드러운 칫솔을 권장합니다. 다만 잇몸이 불편한 동안만 사용하시고 잇몸 상태가 괜찮아지셨다면 평소에 사용하던 칫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중인 경우라면 교정 장치가 붙어있는 치면이 있고 장치가 없는 치면도 있어요. 이렇게 치면의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칫솔도 달라지죠. 교정 장치가 붙어있는 쪽은 장치를 피해서 치아를 닦을 수 있게끔 가운데가 오목한 교정용 칫솔이 있어요. 이런 교정용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장치가 붙어있지 않은 치면은 그냥 보통의 일반 칫솔로 사용해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치 주변을 닦기 위해서는 다른 구강관리 용품들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칫솔을 최소 2가지 선택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보다 입안에 치면세균막이 잘 쌓이는 편이라면, 그래서 칫솔질을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입안이 쉽게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모의 강도가 중간 정도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 판매되는 칫솔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칫솔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칫솔모를 문질러 봐서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안 상태에 따라서 맞는 칫솔을 선택해야 해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문의해 보세요. 자, 칫솔을 골랐으면 치약도 골라야겠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치약은 불소 치약이에요. 특히 3살 이상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노인에게는 불소 치약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청소년은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요. 노인이 되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잇몸 속에 가려져 있던 치아뿌리 부분이 노출돼요. 그런데 이 치아뿌리는 약하기 때문에 충치가 더 잘 생기죠. 그래서 충치 예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불소 치약을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치약에 함유된 불소가 몇 ppm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불소 치약이지만 함유된 불소량이 적으면 치아 후식에 유효하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2019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0ppm에서 1500ppm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충치 예방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요즘은 치약회사에서 치약의 성분 표시 부분에 불소 농도를 잘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약의 성분 중 유해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에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칫솔질 하고 나서 몇 번을 헹궈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영국에서는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를 닫고 헹구지 말라라는 주장도 있어요. 정답을 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평소 입냄새가 고민이라면 충분히 헹구는 것이 도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헹굴 필요는 없고요. 칫솔질하고 나서 입을 헹궈낸 후에 다시 물만으로 칫솔질하면서 헹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또 입냄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 헹구세요. 대부분의 경우 충치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헹구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입안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약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구강 상태에 맞춤으로 치약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치과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 정답은 노입니다. 칫솔과 치약만으로 모든 치면의 세균막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특히 치아가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은 모양이 매우 복잡한데 이런 부분에는 칫솔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넣어서 닦을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들이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치간 칫솔과 치실이에요. 이 도구들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